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변호사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자그마치 30강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그 경매 특수 물건들의 유형과 그런 해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는 기본적인 교재에 충실한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돼 있으니까 교재를 충실히 공부하시고 임하시면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그 차원으로 넘어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교과서 이외에도 제가 이제 간혹가다 팁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 실전적인 그 수익 모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물건의 경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매 자체가 수월하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권리 분석만 알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수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일반 물건으로 수익 내기는 참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고차원적인 그런 수익을 얻고 싶으시면 특수물건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수물건 공부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들은 그 경매 공부가 제일 쉬웠네, 다시 태어나도 경매 공부하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도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들 골머리를 많이 써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들이 나오고 판례들 공부해야죠. 기타 이런저런 논리적인 추리도 해야 되죠. 임장 같은 거야 이제 소풍 다니듯이 다닐 수 있겠지만 권리 분석을 치밀하게 일반인들이 해낸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가 고시공부하듯이 책 두꺼운 책들 막 쌓아놓고 공부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패턴들에 대한 공부만 하게 되면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다 패턴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주는 그런 패턴들에 대한 공부 혹은 이 패턴들을 좀 더 세련화시키는 그런 작업들만 거치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특수물건 분야에서 알찬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지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매 고수가 되는 거, 일단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경매를 즐기는 사람을 이제 경매 고수라고 하겠죠. 그런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고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해마다 10,000명 정도씩 이제 신규로 경매에 이제 입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경매 고수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내면서 경매를 즐기는 분들은 한 10명 내외. 이렇게 들으시니까 또 이제 겁도 많이 나죠. 내가 과연 그 10명 안에 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만, 그 초심만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경매 고수가 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거창합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분들,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 10,000명 중에 만약에 입문하는 분들 10,00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만 성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9,990명인가요? 그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긴 하지만 행동을 하진 않아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명심하시고요. 이 주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어느 날 그 진지한 마음으로 촛불 같은 거 켜고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마음을 다잡는데 초심을 다잡는데 좋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 1000%의 수익률이 과연 가능한 명제인가? 책에서 나오다시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가능하다는 거, 그 사례들을 이 강의에 1강의 말미에서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제는 열심히 지치지 않고 공부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매 고수가 되고 싶으면 경매 고수의 생활 습관을 따라하라. 이거 나와 있죠.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경매 고수들은 부동산 기사 같은 것들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스크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기존에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많이 하니까라고 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수익 모델에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새로운 책들은 꼭 사서 읽고 자기의 그런 수준들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맥 관리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동호회 같은 거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서로 격려해가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 뭐 많죠. 예, 그런 것들 명심하시고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뭐 경매가 활성화되고 뭐 여기저기 가보면 뭐 웬만하면 경매 학원, 웬만하면 경매 컨설팅 업체, 그렇죠? 예, 너무나 지금 많이 생겨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매계에 입문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낙찰가율이 높더라도 받으면 좋은데 웬만해서는 뭐 금매가 수준으로 받기가 참 쉽지 않은, 특히 이제 그 아파트나 나름대로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물건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경매계를 떠나는데,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제 강의를 듣고 이 권리 분석하자 있는 물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법들, 물론 기본적인 해법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해법들을 익히고 나서는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많이 고양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는 제 강의가 다소 어렵고 이제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이기는 사람만이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명제를 명심하시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두 번째 적어로서 내 안의 정료를 일깨우라. 책에 제가 꿈이 작가이기 때문에 책에 요 주제를 가지고 쓴 글들, 그게 2권인가에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참 좋죠. 심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 그 글을 읽고 나서 가슴도 많이 두근거리고 이러신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근거림을 절대로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난해함에 질려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뭐 수십 번씩 폐차를 거듭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경매가 나랑 적성에 맞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해지는,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경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끊임없는 열정, 이 뜨거운 열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두근거림, 지금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들, 이 초심을 흔들릴 때마다 잊지 마시고 상기하시면서 공부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매 공부를 하실 때는 나는 머리도 나쁘고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건데 그 쉬운 것들 뭐 국사나 뭐 수학 수학은 쉽진 않았죠. 하여튼 그런 거 쉬운 것들도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 난해한, 변호사들도 힘들어하는 이 난해한 공부를 내가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남들은 3개월 할 때 나는 3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접근하시면 도저히 그거는 뭐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는 경매 공부는 단기간 내에 집약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경매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제가 8, 9년 전에 경매 처음 입문할 때는 전혀 뭐 법률, 이 경매 용어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경매가 참 괜찮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 갖고 있고 또 열정을 일깨워야겠다. 다른 분들의 뭐 수기 같은 거 읽으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죠. 저는 3개월 동안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경매와 관련된 책은 한 4, 50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변호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3개월 안에 한 20권 정도 기존의 책들만 읽어도 나도 이제 경매 좀 한다라고 어디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장기적으로 잡고 그냥 막 이날 조금 저날 조금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도 없고 성공하기 힘드니까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매 공부의 왕도, 보통 공부의 왕도는 없다고 하지만 경매 공부의 왕도는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매를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세금이죠. 예전에는 1년 내에 이거를 좋은 물건을 잡아가지고 팔면 세금이 55%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44%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많죠. 우리가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 수익이 1,000만 원 났다. 그러면 세금을 옛날에는 550만 원을 가져갔으니까 깝깝한 그런 느낌이지만 세금은 당연히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라고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면
예,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금도 납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를 위한 그 세테크도 필요하고, 이런 부동산에 관한 그 지식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재테크 전반에 관한 지식도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경매책뿐만 아니라 그 건축에 관한 책들,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것, 리노베이션 하는 그런 책들, 뭐 어떤 거는 그 반지하 물건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무슨 깔끔하게 다듬어가지고 마치 이제 1층 더 높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기술한 책들도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 종합예술인 이 경매 여러 분야, 여러 방면을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경매 고수가 되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권리 분석은요, 지금 제 강의도 계속 그렇게 나갈 거지만, 권리 분석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를 못 하신 분도 희망이 있는 게, 이해를 하면서 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암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암기한 사례가 딱 들어맞는 사례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응용이 필요한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매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제 책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쓴 그 소설 형식의 그 책, 내 인생을 바꾼 재테크, 부동산 경매, 소설 형식이니까 재밌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 분석에 대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체계적으로 쉽게 풀어놓은 거니까 그걸 읽으시고 좀 더 난이도 있는 걸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면 이 책을 읽으시고 교재를 읽으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하면은 어느덧 30강의가 끝날 때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나도 이제 경매 고수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뿌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리 위주로 공부하도록 제가 원리 위주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 책에도 원리 위주로 나와 있으니까 꾸준히 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매에 입문할 때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종잣돈이죠. 남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데 좀 큰 돈이 필요하겠어부터 해가지고, 남들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종잣돈도 많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돈 구하기 쉽고 그렇지만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지금 그 월세방 전전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건 다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매 책 사서 10,000원, 20,000원짜리 하는 그런 책 사가지고 한번 보시고 가슴 두근두근 거린 경험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책 읽으시고, 좀 비싸긴 하지만 이 동영상 강의 들으시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그런 상태에서 물건을, 정말로 괜찮은 물건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내가 당장 종잣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그건 구해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 정말 괜찮고 수익이 확실히 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은행을 가서 단판을 단판을 짓든 아니면 그 인근의 그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든, 그런 것들은 길이 보이거든요. 길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공부부터 하시고, 그래서 경매의 매력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느끼는 거, 경매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종잣돈에 대한 고민들은 버리시고 일단은 공부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 종잣돈 이제 조금 경매에 그 강의도 듣고 이제 실전도 들어가 보고 하다 보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잡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내고 크게는 5,000만 원 수익을 내서 종잣돈 불릴 것인가, 아니면 종잣돈을 일단은 묻어둔 상태에서 작은 주거용과 그 상가용 건물이 같이 결합된 그런 근린주택 같은 걸 잡아서 매달 월급 이상의 그런 그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겠는데요. 떼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 떼돈을 관에다 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돈을 버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행복한 부자,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좋겠죠. 일정한 돈이, 종잣돈이 늘어나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종잣돈을 무한정 불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너무 작으니까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불려서 그 돈을 가지고 매달 월급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을 잡아서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를 안 다녀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회사 일 자체 되게 즐거워질 것이고요. 아니면 전업으로 그때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사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예,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실 때 패턴은 일단은 과소한 종잣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런저런 물건들을 잡아서 종잣돈을 불린 다음에 일정한 경쟁력 있는 종잣돈이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시면 분명히 그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뭐 진짜 이상 과열 경쟁이라고 해도 뭐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입문을 하고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수익은커녕 낙찰받기도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해가지고 경매계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특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나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지는 것들을 계속 뭐 아득바득 할 필요는 없겠죠. 나만의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을 텐데 그 특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통해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권리 분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물건들, 특수 물건에 대한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걸 특화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전반에 관한 안목을 키워가지고 남들 땅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야 저게 정말로 좋은 땅인데 남들은 그걸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막 뭐 농작물 심어져 있고 막 그러니까 아, 좀 바시로나밖에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토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토지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갖고 있어가지고 야 저거는 저거 지금 농작물 심어놓은 거 다 뜯어가지고 먹고 나대지를 만든 다음에 집을 지으면 되겠다. 뭐 펜션을 짓거나 뭐 이런 식의 가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 남들이 어려워하는 물건들 들어가서 내가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예 나름대로 가치를 높여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식의 특화도 괜찮죠. 공부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경쟁이 심한 그런 아파트나 빌라 매번 응찰하시면서 막 20대 1, 30대도 맨날 꼴등하고 이렇게 야 이거 뭐 지는 거 패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지다 보니까 진짜 막 인생이 막 싫어지고 삶이 피곤하고 막 그러시죠. 예. 그런 단계를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다 관심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거죠. 왜 저 정도 낙찰 가격이면 1등한 사람을 보면서 저 정도로 살 거면 차라리 금매로 사지 뭐하러 경매로 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런 물건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현실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한탄할 게 아니라 나만의 경쟁력 있는 특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들 향 좋고 층 좋고 로얄층에 뭐 역세권에 가까운 아파트만 고집해가지고 한꺼번에 몰릴 때 나는 조금 외져 있지만 바로 인근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뭐 야 저기 조금만 다듬어 주고 이러면은 임대 수요가 충분히 나오겠네. 이런 식의 물건들, 남들이 못 보는 물건들 내가 봐서 야 그리고 저 동네는 되게 외져 있는 동네인 것 같은데 항공사진을 한번 띄워봤더니 막 밭 있고 논이 있고 막 이런 데예요. 있는 데인데 아파트가 그 가운데 딱 들어서 있어요. 야 저기는 가보나 마나 임대 수요가 없을 거야. 그런 선입견 버리고 막상 가봤더니 와 이거 웬걸이야 뭐 예 굉장히 임대 수요가 많고 그런 것들은 남들은 다 똑같이 야 저기는 뭐 밭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니까 임대가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발품을 팔아가지고 나만의 특화된 지역의 물건들을 이제 그 지역에 나오는 물건들은 족족 내가 받는 거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런 식의 특화도 괜찮은 거고요. 예. 그리고 수도권 시장이 과열됐다 하면 뭐 예, 많게는 적게는 뭐 여기 뭐 밑에 예. 뭐 대전 뭐 이런 쪽 뭐 예. 다 사람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뭐 많이들 움직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지방에 있는 시장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조만간 경매 고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예. 이거 뭐 그 책에 다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이런 사례들 아직은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이야기가 좀 어렵긴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어떤 사례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잡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그 두근거림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시자고요. 이거 최근에 저희 제자가 받은 겁니다. 그 마포구 대흥동에 예, 있는 그 빌라인데 4층짜리 빌라입니다. 근데 막상 예, 현장에 막상 가보면 이 빌라가 좀 허름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뭐 괜찮고요. 입지도 괜찮고 게다가 4층에 나름대로 이제 그 확장공사 같은 것들을 해놔가지고 그리고 4층과 3층을 경계로 대문을 또 달아놔가지고 굉장히 독립된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빌라입니다. 예, 단순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시세가 2억 5천, 감정가 2억 5천, 뭐 시세도 이제 뭐 2억 뭐 3, 4천, 뭐 금매로 일반 거래로 따지면 뭐 시간 두고 하면 2억 5천도 임자를 만나면 팔 수 있겠죠. 그런데 1억 2천 8백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지지옥션에서는 항상 이렇게 공지를 이제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빨간 글씨로 선순위 가등기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을 정도로 한다면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서는 대충 그 위험 부담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 선순위 가등기의 위험 부담을 상쇄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근데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위 가등기 이수건설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등기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물건인데 저희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해법을 배우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가등기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고 남들은 근데 그렇게 들어오지를 못하죠. 예. 그런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갔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저거였거든요.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같은 것들을 너무 좀 무리하게 확장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런 위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어가지고 올해 한해서 양성화 기간이어가지고 이거는 위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서 양성화 시키면 바로 양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발코니 확장한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가치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뭐 이행 강제금이 뭐니 부과가 되는 거니까 위법 건축물 등재가 되는 게 안 좋은 거지만 실제로 지금 양성화 기간 내에서는 이 위법 건축물이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거죠. 양성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 정말 괜찮은 집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낙찰을 이렇게 이제 받았죠. 예, 받았는데 이건 누구냐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선순위 가등기를 지금 공부하시면 이거 뭐 어렵지 않겠다는 느끼시겠지만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거 선순위 가등기고 이거 가등기 한 데도 지금 3년밖에 안 됐고 이러니까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용기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죠. 이거는 이 양반입니다. 이난희 씨. 내막을 아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높게 썼는데 최저가보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제 아니나 다를까 2등이 들어온 것이죠. 뭐 이게 격차가 이렇게 좀 뭐 낮다, 좀 뭐 몇백만 원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2등과의 격차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2억 5천짜리를 1억 4,300에 잡은 거니까 그게 대단한 것이죠.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해법을 공부를 하면 금방금방 들어가가지고 금방금방 정리하고 실제로 이 이수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상대방 항소 포기해가지고 바로 저거 했죠. 그리고 임차인은 명도 협상 잘 해가지고 그 비용 얼마 안 주고 내보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돈 좀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 물건을 빨리 좀 팔아달라고 할 때는 그냥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공인중개사도 말빨이 서게끔 화장을 예쁘게 해주면 가능한 건데 잘 화장해가지고 지금 이거 2억에 지금 전세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들어간 돈, 전세는 양도세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지금 들어가서 바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제 한 5천 이상의 차익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예, 이거는 인계동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정말 잘 지어졌죠. 그래서 21층에 17층이고 로얄층이죠. 되게 로얄층이고 동도 로얄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분양자가 분담금을 못 내가지고 나온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그 조합원들은 당연히 로얄층에 좋은 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호수란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일반 거래가는 5억 5천 이상을 하고 금매가로 따져도 한 5억 2, 3천 정도 하는 그런 물건인데 지금 2억 8,900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거는 밑에 잘렸네요. 예. 요거를 저희가 3억 340만 원인가 받았죠. 2등하고는 3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는 2등하고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났죠. 예. 근데 2등하고 300만 원 차이가 안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하고 대비해서 한 2억 몇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보면서 싸게 샀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문제는 이거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유치권. 이게 뭐죠?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이죠. 그러니까 삼성건설, 삼성물산에서 유치권을 거의 한 2억 7천 정도를 신고를 한 여러분들 공부는 안 했지만 유치권이 뭔지 아시죠? 유치권은 낙찰자가 유치권 금액을 인수해야만 그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인데 유치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들어갔고 이거 뭐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이것도 저희 제자들이 잡은 건데 이건 뭐 이제 이거부터 보시죠. 유치권하고 대지권 미등기가 있다. 근데 이게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단독으로 들어갔죠. 경매 고수들은 단독을 되게 좋아한다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물건,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 내막을 아는 측근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높게 썼는데 아쉽게도 단독이 돼버리는 바람에 한 3천 몇백만 원을 좀 허공에 이런 걸 이제 경매 실문 전문 용어로 떡 싸 먹었다고 하는데 아주 비싼 떡을 사 먹게 된 거죠. 근데 이 보십시오. 감정가가 5억 4,900이고 이 빌라가 통째로 나온 겁니다. 이 전체 이 빌라가 통으로요. 이 통으로 나온 건데 감정가가 5억 4,900인데 1억 3천까지 떨어져 있어요. 유치권은 얼마가 신고돼 있었냐면 합치면 두 명 유치권을 신고를 했는데 5억 합치면 5억 정도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5억을 떠안아야 된다 유치권이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로까지 떨어져야겠죠 이게. 그렇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1억 7천에 잡아가지고 유치권자 상대로 지금 인도명령을 넣어놓은 상태고요. 인도명령 조만간에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여기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대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정가가 5억 5천인데 1억 1억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1억을 그 대출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경태의 4명 다 제자분들인데 이 4명이 같이 이제 그 공투 비슷하게 한 거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1인당 3천만 원 안짝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팔면 여기가 임대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하길동이요. 그래서 이 5개 호수를 전세만 놓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팔지 않아도요. 그렇게 예상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뭐 대지권 대지권 제가 대지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수업 시간에 대지권 미등기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될 것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5억짜리를 1억 7천에 잡고 뭐 5억 5천짜리를 3억에 잡고 이런 것들 그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니까 가슴 두근두근 하시죠. 그런 것들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겠는데 하나 더 보시면 이거는 좀 오래전에 저희가 받은 건데요. 보십시오. 빨간 걸로 재매각 물건에 예고 등기 뭐 이런 게 걸려 예고 등기는 그리고 또 소멸되지 않는 권리 선순위 지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재매각 물건이라는 거는 한번 낙찰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어렵네라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다시 진행되는 물건이다라는 뜻이고 예고 등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자가 누군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소유권이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잔금을 내고도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되게 위험한 거죠. 선순위 지상권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선순위 지상권 있는 토지를 받으면 아무 쪽에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빨간 글씨로 3개나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저희가 낙찰 받은 이유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거는 임야로 돼 있지만요. 이게 다 준주거 지역이면 모든 걸 많이 질 수 있죠. 상업지역 바로 밑에 단계니까 그 땅으로 3필지로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되게 높은 땅. 그 땅인데 40억짜리를 저희가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미납한 사람입니다. 미납했기 때문에 재경매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17억인가요?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고 등기는 당연히 정리를 금방 했고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다음에 선순위 지상권도 3심까지 가는 저걸 소송을 거쳐서 저희가 이겼는데 그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 은행한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예고 등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지상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공부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요. 이게 정말로 대단한 건데요. 선순위 가처분 아시죠? 이거는 선순위 가처분이 이제 돼 있고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짧게만 나와 있지만 지적신에서는 이렇게 주의사항을 짧게만 써졌지만 법원에서 주의하라고 했던 물건 명세서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선순위 가처분 있음,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승소 판결 확정돼 있음,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무섭게. 근데 저희들은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뺏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전제로 안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건데 저희들은 확정 판결까지 난 것들을 들어간 거죠. 이거는요. 어떤 논리로 이걸 참 확정 판결이 난 선순위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36억짜리인데 12억에 잡았죠. 근데 수지구 동천동 땅인데요. 이게 지금 뭐 농작물 심어지고 그런 것만 보이시겠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택지개발지구 앞으로 개발될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용인에서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자들이 잡았는데 제자들은 이거를 감정가 36억이지만 뭐 50억이든 60억이든 받고 팔겠네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뭐 가처분은 지금 그 1심 다 이기고 2심 다 이기고 다 말소돼 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조만간에 이제 승소가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대법원에 한번 들어가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도 정말로 유명한 그런 로펌들의 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저희랑 대응을 해왔죠. 그렇지만 1, 2심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참 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30강에 걸쳐가지고 이제 배울 겁니다. 예. 이런 그 환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매 고수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이 물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소 힘들고 지친다.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이 난무하는 그런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다소 힘든다는 걸 각오를 하시고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면 나중에는 분명히 뿌듯한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저랑 30강 같이 가는 동안 절대로 기운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